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활용편 비슷한 모음 중에서 여의다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모음 전체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들어가는 날은 항상 받아쓰기를 생략합니다. 뒤에 해설지 부분에 보면은 받아쓰기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스스로 받아쓰기를 시험 보시고 답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의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의다, 여의다 이 두 말을 혼동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여의다, 여의다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몸이 여의다. 보통 여의다라는 말은 우리 몸과 관련된 말에 쓰이죠. 그래서 몸이 여의다, 얼굴이 많이 여였네, 손이 많이 여였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여의다는 야위다라는 말과 같이 쓰죠. 그래서 분위기 또는 상황에 따라 야위다 그러면 좀 가볍고 밝은 느낌, 여의다 그러면 좀 더 어둡고 진지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몸의 살이 빠져, 몸의 살이 또는 몸에 살이 빠져 윤기가 없다. 이럴 때에 여의었다, 여의다 라고 합니다. 여의다라는 말은요, 부모를 여의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다, 또 딸을 여의다 그러는데,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다라는 말은 죽어 이별하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딸을 여의다라는 말은 딸을 시집 보내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의다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죽어 이별하다, 다시는 볼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여의다보다는 딸을 여의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딸은 시집을 보내면 다시는 만나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서 다시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여의다라는 말과 같이 쓰곤 했었죠. 자, 그래서 여의다인데요, 여의다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의다를 잘못하여서 여의다라고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소리는 여의다지만 쓸 때에는 여의다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활용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여의다, 여의고, 여의어서, 여의었어, 여윈. 자, 부모를 여의다, 여의고, 여의어서, 여의었어, 여인. 다시 보면은 몸이 마르다, 즉 여위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 여위어서는 여위어서가 줄어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위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은 줄지 않고 그냥 여위어서라고만 쓰셔야 합니다. 여윈손, 여인몸이라고 쓰지요. 또 여의다에서도 역시 여의어서를 줄여서 여의서라는 말 없습니다. 다 풀어서 여의어서라고 말하셔야 되고 또 쓰셔야 합니다. 또 부모를 여인지 10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니은 받침이 들어가면 그 뒤에 말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윈손, 여윈 부모를 여의다 라는 뜻으로 여윈 부모 이렇게 씁니다. 윈, 인, 발음의 차이 그리고 글자 모양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기 부분에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기입니다. 며칠 앓고 나더니 얼굴이 못쓰게 여의였구나, 여의였다, 또 야위였구나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못쓰게 여유였다, 얼굴이 많이 상하다 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는 못쓰다라는 말을 씁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 몹시 수척해졌다 그럴 때 쓰는데, 이 야위는 역시 여윈이라고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여의었다. 즉 어머니와 죽어 이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말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줄임말이 없습니다. 죽어 이별하다 할 때는 반드시 가로줄이 넣어서 들어가서 여의었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한 해에 딸 둘을 여의느라 꽤나 힘들었네. 즉 이때 딸 둘이 한꺼번에 죽다가 아니죠. 둘 다 결혼시켜 분가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의느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라 할 때는 느의 의를 씁니다. 니은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꽤는 몹시 매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넣어서 꽤나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다, 여위다를 보았는데요. 그럼 바르게 쓰기 어떤 말이 틀렸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29에 남편을 여의고 4남매를 키웠다. 예, 29살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죽어 이별하는 거죠. 그럼 여의고라고 소리 나지만 의고라고 써야 되겠지요. 이렇게 29, 30 수를 나타내는 말은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띄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고된지 많이 여위었더라. 예,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여위었더라. 틀린 말이 없을까요? 네, 여위다죠. 우리 활용해서 배웠습니다. 여위다이기 때문에 여시 들어가면 안 되고 여위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소리는 이 현상 때문에 여라고 납니다. 그렇지만 여위담으로 여위었더라 이렇게 써야 합니다. 고되다, 일이 고되다, 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고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걸로 고된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을에 딸을 여윈다고 자랑이다. 아, 이건 결혼시키다, 시집 보내다 라는 의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위다. 물론 이제 딸 시집 보내느라 많이 몸이 상했겠지만 이때는 결혼시키다라는 의미의 여인다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의라는 가로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제다와 죄다를 보겠습니다. 예, 제다는 것은 자로 제다 이렇게 자가 있죠. 길이를 나타내는 이 자가 있습니다. 이 자로 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이 밖으로 나갑니다. 자, 죄다는 조이다가 준말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길이를 재다, 높이를 재다, 체온을 재다, 무게를 재다, 앞뒤를 재보고 결정해라 이런 말 하죠. 그럴 때의 앞뒤를 재다. 그리고 양념을 고기를 양념에 재다. 그럴 때의 재다가 들어갑니다. 죄다는 조이다의 준말 그랬죠. 조이다의 이 이응이 탈락되면 죄다가 되죠. 그래서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다 또는 죄다. 마음이 죄고 긴장이 돼요. 그럴 때 마음을 죄다, 마음이 죄다 이렇게 씁니다. 활용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이를 재다, 재어, 재어서, 재서, 재었어요, 쟀어요. 나사를 죄다, 죄어, 죄어서, 죄서, 죄었어요, 쟀어요. 자, 길이를 재다 그랬죠. 길이를 재어보았다 라고 하는데 제어할 때 이 어가 탈락돼서 재보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이를 재어서 그런데 역시 어가 없어져서 재서라고 쓸 수가 있지요. 길이를 재었어요 그럴 때 재었어, 재엇이 줄면은 이렇게 쟀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나사를 죄다는 나사를 조이다가 준말이죠. 그래서 죄어는 죄,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죠. 죄어, 죄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어가 탈락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죄어서 역시 죄서라고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죄었어요 역시 죄써요라고 줄임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읽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체온을 재어 보았다. 체온을 재 보았다. 고기를 양념에 재었어요. 고기를 양념에 쟀어요. 사채업자들이 숨통을 죄어온다. 숨통을 죄온다. 수도꼭지를 단단히 쥐었다. 쥐었다. 이렇게 읽게 되네요. 자, 재어는 죄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재었어요 역시 쟀어요로 줄일 수 있다. 숨통을 단단히 조이죠. 그럴 때 죄어는 죄온다 라고 줄임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단단히 조여라. 단단히 죄었다. 죄했다. 이렇게 줄임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온다 그러죠. 조여온다. 이 조여온다란 뜻으로 죄어가 준 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맞습니다. 앞뒤를 신중하게 재보려무나. 무작정 생각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이를 앞뒤를 따져보아라.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럴 때는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해라 라는 의미의 재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 체중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럴 때는 몸무게를 죄었다가 아니라 재다 라는 의미의 앞에 말이 맞겠죠. 물론 체온계로 체온을 재다, 재었다 할 때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다, 튀우다를 봅니다. 뜨다가 있죠. 이 뜨다라는 말은 해가 뜨다라는 의미에 쓰이고요. 또 종이배가 물 위에 뜨다라는 말이고 트다, 뜨다 다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뜨다, 트다. 이 두 이렇게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헷갈려 하시는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트다, 튀우다, 트게 하다 할 때 의미죠. 자, 그러면은 트다라는 말은 말을 트다. 드디어 우리는 말을 트기 시작해서 말을 트고 지내 그러죠. 새싹이 파릇파릇 트죠. 싹이 트다 그럽니다. 자, 벽을 트다 그러죠. 벽을 터서 길을 넓혔다. 또 공간을 넓혔다. 그럴 때 벽을 트다. 겨울만 되면 손이 트고 얼굴이 트죠. 그럴 때의 트다입니다. 먼 저기 동쪽에서 점점점 해가 뜨면서 밝아오죠. 그래서 먼 동이 트다라고 합니다. 역시 말을 트다처럼 마음을 트고 이야기를 한다 할 때 트다가 들어갑니다. 자, 튀우다는 이 말이죠. 말문을 튀우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말이 나오고 귀로 들어가죠. 그래서 말이 나오는 눈, 말문을 틔우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말문을 틔워줄까? 이럴 때 말문을 틔우다라고 합니다. 싹이 파릇파릇 트죠. 또 싹을 틔우게 합니다. 나뭇가지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요. 역시 벽을 트다 하지만 벽을 트게 하다 할 때 벽을 틔우다. 전망,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전망을 틔워서 환하게 했다. 이럴 때 씁니다. 자, 활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싹이 트다, 트고, 트니, 터야. 터도, 터서, 터요. 튼, 싹이 튼 나무.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싹을 틔우다, 틔우고, 틔워서, 틔웠어, 틔웠네, 틔운. 싹을 틔운 나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의가 들어가죠. 싹이 트다, 트고, 튼인데, 예, 야라도 서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야라도 서요가 들어갈 때는 그 말 앞에는 반드시 의 소리가 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터야, 터라고, 예, 이렇게 야라도 서요 이런 말 앞에는 반드시 의 소리는 어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야, 터도 터서 터요라고 바뀝니다. 의가 어로 바뀌는 현상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학교 담장을 터서 화단을 꾸몄다. 예, 트다에서 오는 말이죠. 그런데 서가 올 때는 트서라고 안 하고 터서라고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튼다. 예, 진짜 얼굴도 트고 손도 텄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품이 다 좋아서 얼굴 틀 만큼의 추위라든가 또 우리 몸을 그런 일은 없어지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시 그래도 겨울에는 손이 트기 마련이죠. 그래서 튼다. 싹이 트네. 말을 트고 지내요. 서로 속을 털어놓고 지낸다. 그래서 말을 트고 지내요 또는 마음을 트고 지내요 이렇게도 씁니다. 영어에 말문을 틔워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대단하죠. 그 현상으로 특히인지 조기 영어 교육의 열풍이 이제는 아예 보편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영어에 말문을 틔워요. 예,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문을 틔워주다라는 의미의 틔워요를 씁니다.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 지식 쌓는 일, 스펙 쌓는 일,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아이들이 숨통을 튈 겨를이 없죠. 그래서 좀 숨을 쉬게 해주자. 자유롭게 좀 놀게도 해주자. 그런 의미로 숨통을 틔워주자라고 쓸 수 있습니다. 틔우다라는 말에서 온 거죠. 목련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예, 목련꽃이 싹을 틔게 했어요. 싹이 트다. 예, 싹이 트다이지만 또 무엇이, 즉 목련이 싹을 그럴 때는 트다가 아니라 틔우다라는 의미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목련이 피는 봄 3월, 4월에 목련이 필 때 우리는 목련을 목련이라고 하는데 목입니다. 그래서 기역 받침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네, 바르게 쓰기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몬동이 터고 있네요. 터고 있네요. 어색하지요? 예, 동적이 밝아옵니다. 그럴 때는 터고 아니라 트고 있네요 라고 해야겠죠. 싹이 튀는 나뭇가지. 예, 싹이 트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튀는이 아니라 가로줄을 없애고 가로줄은 그대로 있고 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싹이 트는 나뭇가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새싹을 틔우는 농부의 손. 이때 싹이가 아니라 싹을이라고 했죠. 무엇을 어떻게 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트다의 트에 이를 넣어서 틔우는 농부의 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부의 손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진 같습니다. 네, 우리가 비슷한 모음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바른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책을 읽어요. 그럴 때
괄호 안에 두 개의 낱말 있죠. 읽어요. 두 개 중에 바른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쪽이 맞았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낱말 바깥에 동그라미를 쳐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불을 꿰어 붙박이장에 넣었다. 붙박이장입니다. 붙여놓았죠? 그래서 티읕 받침이 들어갑니다. 이불을 꿰가 아니라 개어, 앞에 게 맞지요? 웅덩이에 물이 괴어 있다. 물이 고이다라는 의미죠. 고이다가 줄어서 이 괴다가 되지요. 그러면 괴다는 활용이 되어서 괴여가 아니라 괴어가 붙어야 되겠죠. 소리는 괴어라고 납니다. 그러나 괴다기 때문에 괴어를 넣어야 합니다. 틈새에 광고지를 끼워 넣었다. 자, 끼워 넣었다. 이 말은 끼다, 사이에 끼다. 또 이 말이 확장돼서 끼우다 에서 온 거죠. 그래서 끼우다, 끼워라고 해야겠죠. 답은 앞에 게 맞습니다. 이새에 고춧가루가 끼웠다. 고춧가루가 끼었다. 이새라는 것은 이의 사이가 준 거죠. 이 사이에 사이숏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했는데요. 고춧가루가 사이에 끼는 거죠. 끼이다에서 오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게 맞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를 꿰어냈다. 아, 이건 뭐예요? 예, 이렇게 틈이 있는 곳 또는 구멍이 생긴 곳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빼내다라는 뜻인데 친구를 꿰다. 아, 잔인한 말이 돼버릴 수 있죠. 꼬이다. 또 여러 말로 꿰어내다 할 때 이 꿰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지에 다리를 꿰어 입었다. 역시 이렇게 바지가 있다면 여기서 다리를 넣어서 이쪽으로 나와줘. 이렇게 쉬를 꿰다처럼 꿰어 그럴 때는 뒤에 거에 맞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꿰었다가 아니라 잠이 깨었다죠. 그래서 깨다에서 나온 깨었다가 맞습니다. 이제 곧 차가 출발할 시간이 돼요. 자, 이렇게 높임의 의미인 문장 끝에 오는 말인데요. 되오는 자연스러워 이 사이에 어색하죠. 그럴 때는 날씬한 되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되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즉 이 말은 되어요가 돼요라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되는 해로 바꾸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앞에 말을 무시하고 그냥 이 돼요라는 말을 되를 해로 바꾸어서 자연스러우면은 뚱뚱한 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 틀렸죠. 뚱뚱한 되를 넣어서 이 되를 써야 됩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자, 역시도 여기 된데 되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역시 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고 되어서가 돼서 또 이 말은 해서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해야 맞네요.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떠서 길을 비춰준다. 북두칠성이 떠서 길을 비춰준다. 뜨서가 아니라 떠서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웃음을 띠고 나를 맞아주시던 어머니. 자, 소리는 띠고 같은데요. 얼굴에 표정을 나타낼 때는 항상 가로줄이 없습니다.
눈이 들어갈 때는 눈에 띄고 항상 눈에는 가로질이 들어가지만 웃음 표정은 가로질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며칠 사이에 그녀가 눈에 띄게 헬쓱해졌다. 예, 바로 설명드렸었죠. 눈을 뜨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을 뜨다를 연관시켜서 가로줄에 이가 들어간 띠게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배워요. 자, 이 말은 되다에서 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배워요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배어요가 돼버리죠. 말이 안 됩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역시 문자를 주고받으면 이 배워요나 뵙겠습니다를 많이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못 쓰고 있죠. 원래 이 말은 뵙다가 기본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맞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었더니 목이 맨다. 예, 여기 이런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가득 채우다 또는 여기가 막히다 라는 의미는 안으로 점이 들어가는 맨다죠. 이 맨다는 단단하게 묶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삶은 달걀 그랬죠? 이 삶은 삶다에서 오는 말이죠. 달걀이 아니라 달걀. 그래서 닭이 알을 낳으려고 갈갈갈갈 달걀의 소리를 닭의 소리를 갈갈갈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달걀이라고 써야 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매다가 나오고 있네요. 하수구가 꽉 메어 물이 넘친다. 예, 구멍이 막혀버린 거죠. 뭘로 꽉 채워버렸어요. 차버렸어요. 막히다는 어휘매입니다. 염소를 말뚝에 매뒀다. 묶어두다죠. 단단하게 묶는 것은 항상 밖으로죠. 너는 힘이 세니 천하장사감이다. 이때 깜이 아니라 감이다. 그 사람은 깜이 못돼. 그런데 깜이 아니라 감입니다. 힘이 세다니까 힘이 불뚝불뚝 위로 서죠.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힘이 세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수척해지겠죠. 어느덧 날이 새는지 닭이 운다. 닭이가 아니라 달기,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달기라고 읽습니다. 새는지 밖으로 새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쐬었네. 쐬다라는 건 연기를 쐬다, 바람을 쐬다, 햇볕을 쐬다죠. 그리고 큰 잔치나 생일, 큰일에는 쉐었다죠. 그런데 어린 딸의 생일을 쉐줬다라고는 안 합니다. 어른들을 나타내는데 큰 일에 쓰는 쉐다입니다. 쉐기에 쐬어 손등이 퉁퉁 부었다. 쉐기라고 있죠. 쉐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쉐기가 쉐다지요. 그래서 쇠여가 아니라 점 하나에 쇠 앞에 게 맞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모자를 씌워주려무나 모자를 쓰다죠. 그런데 쓰게 하다는 쉬어가 아니라 쉬워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쉬워 있네요.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무슨 귀신에라도 씌었는지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이라도 쓰였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귀신이나 또는 콩깍지 이 두 말은 반드시 시다만 씁니다. 그래서 시다에서 온 씌었는지가 맞겠죠. 앞에 게 맞습니다. 이유도 없이 몸이 여위어 걱정이다. 몸이 여위어 걱정이다. 몸이 마르다, 수척해지다. 그래서 여위다에서 온 여가 아니라 여위어가 맞습니다. 막내딸을 여위였다고 한턱 내겠대요. 한턱 내겠다. 시집 보냈나 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위였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에 올라섰다.
자로 재죠. 그러기 때문에 앞에 게 맞습니다. 느슨해진 나사를 단단히 죄어주세요. 자로 재는 거고 조이다니까 죄어주세요. 뒤에 게 맞겠죠. 먼 동이 뜨기 시작합니다. 먼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해는 뜨지만 먼 동은 밝아온다. 트다라고 합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싹이 뜨는 것을 관찰하려고 완두콩을 심었다. 싹이 뜨는이 아니라 싹이 트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뒤에 것입니다. 말문을 틔워주려고 음악을 가르쳐요. 말을 술술술술 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특이해 해주다. 그랬을 때 앞에 가로줄이 들어가는 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이 들어가는 어휘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글을 쓰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